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산부인과 의사로서 살아가면서 엄청 많이 볼 환자 중에 하나가 엔도메트리스랑 PCOS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유병률 엔도메트리스 한 7% 보거든요. 근데 PCOS 마찬가지로 최소 10%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OS의 진단 기준 여러 개가 있거든요. 뭐 안드로젠 디세스, 사사이어치나 뭐 이런 데서 여러 가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전공의 레벨에서 제가 제일 좋은 거는 로트르담 클래시피케이션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 중에 2개 이상 만족하면 PCOS의 카테고리에 맞는다고 얘기하시면 되겠는데 올리고 아노뷸레이션, 클리니컬 바이오케미컬 사인 오브 하이퍼 안드로제니즘 그리고 몰폴로지컬리 소노로 PCOS가 진단되는 경우는 3개 중에 2개 만족하면 그냥 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2번까지 안 해도 1, 3 만족하는 환자 거의 대부분이에요. 보시면 에메노리아로 오거나 뭐 DUB로 오거나 올리고메노리아로 왔는데 초음파로 전형적인 PCOS고 1번, 3번 만족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방치하면 안 될 환자들이거든요. 나중에 EM 캔서로 오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아노벨로치리 블리딩 응급실로 올 수도 있고 이 사람 나중에 IVF 할 수도 있고 상당히 다양하게 여러분들 도움을 받아야 될 환자들인데 이분들을 잘 끌고 가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소견은 결국 초음파 진단이 맞아 떨어져야 그 1번이 맞을 때 PCOS 진단이 내려지는 거라서 여기 이렇게 써있는데 지금 보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걸 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PCOS 진단의 가장 중요한 거는 12개 이상의 폴리클이 2mm에서 한 10mm 미만에 드는 게 12개 이상 보이거나 오바리안 볼륨이 10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때 PCOS를 진단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만약에 리딩 폴리클이 보이거나 콜포스템이 보이는 경우는 다음 사이클에서 다시 봐라라는 점. 이 점을 상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스트로말 덴시티가 좀 너무 진하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PCOS를 주관적으로 진단하는 거는 요새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반드시 1번의 이 부분은 만족을 꼭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 이런 경우가 있죠. 한쪽은 그렇게 보이는데 반대쪽이 그런 패턴이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 휴먼 리프로덕션 업데이트에서 내린 가이드라인으로는 한쪽 오바리만 만족하더라도 이거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얘기가 돼 있고요. 만약 환자가 오랄피를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배란 사이클이 어느 정도 계속 아노뷸라토리 사이클이다 그 사이클이 배란 사이클인 것 같을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사이클로 넘어가서 보라고 되어 있다는 점 이런 점을 강조하겠고 만약에 사이클을 좀 잡기가 어렵다 애매하다 그러면은 프로제스테론을 먼저 먹여가지고 출혈을 유도한 다음에 MCD 뭐 3, 4일 경우로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보는 것도 이 사람들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기준이 이렇다는 점을 한번 자세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PCOS가 얼마나 중요한지 30세 버진인데 DUB로 왔거든요. 초음파를 보니까 전형적인 PCOS 패턴이었고 역시 테스토스테론도 좀 증가된 패턴이고 LH가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엔도메트리움이 이 사람 지금 여기 보시면 35mm거든요. 35mm. 버진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 그냥 뭐 프로제스테론만 먹일 수도 있지만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버진이지만 이런 사람은 파이만 리페어를 해주면서 DC를 해줘야 된다. 왜냐면 이 사람은 EM 캔서가 나왔고요. 환자한테 설명했더니 결국은 자기 자궁을 띄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수술했습니다. 그러니까 PCOS 환자인데 아노뷸라토리 블리딩이 왔을 때 가장 주의하실 점 엔도메트리움을 꼭 잘 보셔야 되고요. 엔도메트리움이 초음파상으로 바이옵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제 생각에 주저하지 말고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KMA 제가 출제 들었을 때도 냈었고 전문의 좀 제가 출제는 안 들어가지만 PCOS의 패턴 환자를 보여주고 뭐 블리딩이나 아니면 엔도메트리움 두꺼운 사진을 보여준 다음에 이 환자에서 시행할 조치는 정답은 뭐죠? 물론 케이스 뭐 버진 케이스를 안 넣을 경우가 많은데 DCB를 하는 게 정답이겠죠. 엔도메트리움 패턴을 꼭 룰아웃 해줘야 됩니다. 엔도메트리오시스의 티피컬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 뭐 이건 잘 아실 테니까 넘어가겠고 일단 엔도메트리움은 왜 생기냐 여러 가지 기전이 있는데 가장 우리가 흔하게 받아들이는 거는 그 레트로그레이드 menstruation 이후에 임플란테이션 이후를 가장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엔도메트리움 임플란트가 펠빅 월에 이렇게 달라붙게 되면요 여기서 다달이 생리를 하게 되면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헤모리직 시스트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대전된 그 공간에서 얘가 매달 생리를 하기 때문에 헤모리직 시스트 형태로 엔도메트리오틱 시스트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전형적인 패턴은 이런 패턴입니다. 호모제너스 에코제익 시스트인데 디피주한 로우 레벨의 에코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90% 이상 엔도메트리오시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트랜스바지널 소노로 평가한 엔도메트리오틱 시스트의 정확도가 90에서 95%까지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드물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솔리드 노듈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에어 플루이드 레벨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건 비교적 드물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보인다는 점은 요거를 알아두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모이드 시스트는 잘 아시지만은 이런 게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특징적인 초음파 소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려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런 세바세어스 머티리얼 때문에 이렇게 보이기도 하겠죠. 화이트볼을 보이기도 하겠고 가끔 이렇게 칼시피케이션을 동반한 티슈가 있을 때는 쉐도잉을 보이기도 하고 에어 플루이드 레벨도 있다. 그래서 뭐 가끔은 이렇게 엔도메트리틱 시스템 감별이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만 시험 문제 뭐 이런 게 안 나오고 아마 이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게 더모이드 시스트라는 거. 튜보바린 앱세스는 살핑자이티스가 생긴 환자가 파이오살핑스가 여기 콜푸스 루테움 럽처 자리에 달라붙어서 일체형이 되는 거죠. 오발이랑 파이오살핑스가 하나의 일체 조직이 되면서 결국은 컴플렉스 시스틱 매스가 되면서 픽세툼을 갖는 아주 이러한 이상한 스트럭처를 형성한다. 진단에 도움이 되는 거는 하이드로살핑스가 있으면서 이렇게 티피컬한 인컴플리트 세툼, 살핑스가 짧으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서 주변에 이렇게 일레귤러한 솔리드 티슈가 같이 붙어 있을 때 우리가 튜브 오바린 앱세스를 진단할 수가 있겠다. 엑토픽 프레그넌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인트라유테라인 쥐색이 없으면서 유리너리 프레그넌시 테스트가 양성일 때는 우리가 엑토픽 프레그넌시라고 하는 진단명을 안 붙인다는 거죠. 프레그넌시 오브 언노운 로케이션입니다. 그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이 경우에 많아야 20%만이 엑토피를 후에 진단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튜발 프레그가 제일 흔한데 제일 좋은 건 이렇게 피터스가 튜브에 보이면 제일 좋죠. 요크색이 보이고 그러면 제일 좋은데 불행하게도 이런 경우보다는 이런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인호모지너스 아드넥살 매스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인호모지너스는 일레귤라 매스로 보이는데 오발인지 아드넥살인지 감별이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좀 프로브에 압력을 가해서 이걸 좀 밀어주면은 오발이랑 이렇게 분리되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엑토피를 좀 더 우리가 더 의심할 수 있는 소견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 엑토피 프레그넌시 때 우리가 수도쥐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엔도메트리얼 캐비티 내 플루이드 컬렉션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트루 쥐색, 이게 한 20% 환자가 이걸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감별을 하셔야 되는데 트루 쥐색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엔도메트리움 내, 데시디아 내에 이렇게 쥐색의 형태를 보이는데 반해서 수도 쥐색은 캐비티 내에 보이거든요. 이렇게 요 캐비티 내에 동그라미가 보입니다. 그래서 요 위치 갖고도 얘는 수도 쥐색이고 얘는 데시디아 안에 있으니까 트루 쥐색이라는 걸 감별할 수가 있겠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엘립소이다라는 모양을 보이고 마진이 좀 약간 일레귤라하고 이렇게 뚜렷하게 하얀 림이 안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수도 쥐색과 트루 쥐색을 감별할 수도 있겠다.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스테셜 프레그넌시는 코너얼 프레그넌시라고 알려졌는데 좀 위험하죠. 뒤늦게 터지기 있고 여기 블러드 서플라이가 상당히 왕성한 곳이라서 터지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를 감별할 때 좋은 거는 인터스티셜 라인 사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도메트리움과 떨어져서 리니어하게 한 라인이 그려지면서 이쪽 코너스 쪽에 이 쥐색이 확인될 때 여기 우리 병원에서 찍은 건데요. 엔도메트리움 라인이 있으면서 따로 쥐색이 보이고 여기는 리니어한 라인 같은 걸 찾아볼 수 있는 요거는 3차원 초음파인데요. 바이코니얼 딜티루스가 있는 환자에서 코너얼 프레그가 생긴 경우인데 역시 엔도메트리움 라인과 분명히 구별되는 이쪽에 쥐색이 보인다는 거. 서비칼 프레그는 상당히 드물지만 여기 서비칼 포션에서 쥐색이 보이는 경우인데 이때 나보티안 테스트랑 감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거는 헤테로토빅 제스테이션 좀 이것도 상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공의 때 한번 환자를 놓친 적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좀 약간 기억이 남는데 응급실 당직을 쓰는데 환자가 너무 배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GS에서 와서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봤는데 인트라유테라인 쥐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땡큐 하면서 보냈죠. 그냥 이건 엑토피나 이런 건 아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IBF 하는 환자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헤모페리를 결국 수술했더니 컴바인드 프레그가 인트라유테라인 프레그가 있으면서 컴바인 라이트 튜발, 예를 들면 튜발 프레그넌시가 럽처되는 환자였는데 그걸 우리가 헤테로트로픽 제스테이션이라고 하죠. 근데 잘들 아시겠지만 요즘 IBF나 뭐 COH 하는 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헤모페리토니움 사인이 있고 인트라유테라인 쥐색이 있을 때 이 가능성도 꼭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헤모로직 콜푸스 루테움 럽처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아드넥사이를 좀 잘 살펴보셔서 이런 엑토피가 컴바인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빈도는 되게 낮지만 ART라면 이게 100배 정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던 실수를 여러분들이 안 하기를 말씀드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또 하나 불임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이런 오바리가 있으면서 완전 그냥 어사이티스가 엄청나게 쌓여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들은 얘기는 이런 환자가 왔더니 뭐 바이라테럴 살핀 오버렉tum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가능성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초음파만 보지 말고 히스토리 테이크는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OHSS는 전형적인 오바리 캔서랑 똑같죠. 생김새는 어사이티스 있고 양쪽 다 드글드글. 근데 그럴 때 불임 치료 혹시 받은 적이 있는지 한번 꼭 여쭤보셔야 됩니다. 근데 불임 치료가 되게 많거든요. PCOS 환자는 CC만 먹여도 어떤 재수없는 환자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환자가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IVF나 이런 거는 물어보시면 안 되고 계란유도제를 혹시 먹은 적이 있냐, 주사 한 번이라도 맞은 적이 있냐 꼭 물어보시고 진단을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시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예,